안녕하세요, 다니쌤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요, 불법 위반 건축물과 이행강제금의 모든 것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불법 건축물 또 위반 건축물 들어보셨죠? 근데 이게 어떤 것인지 구별이 되시나요? 우리가 부동산을 평생 살면서 몇 번을 구입할 일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이런 위반 건축물, 불법 건축물을 모르고 구입하게 되면 좀 불편한 일이 많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자, 오늘은요, 위반 건축물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걸리는지, 또 걸리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한 이제 전반적인 내용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부동산을 투자할 계획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자,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번 주에 40대 중반의 남성분이 상담을 오셨어요. 근데 이분이 한 10개월 정도 전에 다세주택을 투자용으로 구입을 하셨다고 하는데, 최근에 그 위반 건축물에서 이행강제금 통지서가 와서 그냥 깜짝 놀라서 이제 상담을 오셨습니다. 이런 분들이 가끔 있어요.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위반 건축물에서 통지서가 오는 경우가. 얼마나 놀라셨겠습니까? 자, 이런 경우가 왜 생기고, 또 어떻게 생기고, 또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지금부터 알아볼 테니까요. 오늘 영상 꼭 놓치지 마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먼저 이 불법 건축물의 대표적인 형태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요, 우리가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게 바로 베란다 확장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주택가 가보시면 쉽게 보실 수가 있어요. 우리가 주택가에서 건물을 지을 때는 일조권 사선 제한이라고 해서 남쪽으로 해서 햇빛을 받을 권리가 있어요. 그래서 건물이 똑바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꺾여서 올라가는 것들을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꺾인 부분이 아깝잖아요. 그래서 준공 후에 그걸 확장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가장 흔한 경우입니다. 자, 그런데 발코니 확장은 합법이에요. 여러분들 아파트에 있는 게 발코니일까요? 베란다일까요? 네, 대부분 발코니입니다. 우리 아파트 발코니 합법적으로 확장하잖아요. 즉, 발코니 확장은 합법이고, 이 베란다 확장, 즉 일조권 사선 제한 등에 의해서 꺾여진 부분을 확장한 부분은 이제 불법이라는 거죠. 두 번째, 무단 용도 변경입니다. 준주거 지역이나 준공업 지역에 가보면 거기는 용적률이 높기 때문에 다세대나 다가구를 짓고 나머지 이제 근생으로 보통 짓는데, 그 근생을 준공 후에 주택으로 바꿔서 분양이나 매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근생을 주택으로 바꾸는 경우, 이게 다 이제 무단 용도 변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건축법적인 지식만 있으면 이건 확인이 바로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다세대 주택은 4개 층까지만 지을 수 있고요. 다가구 주택은 3개 층까지만 지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가서 봤는데 다가구 주택이 4개 층으로 되어 있다. 다세대 주택이 6개 층으로 되어 있다. 그러면 1개 층 내지 2개 층은 이제 불법인 겁니다. 그죠? 이렇게 무단으로 용도 변경한 것도 다 불법 건축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불법 시설 변경, 이건 뭐냐면 이제 여러분들 고시원이 준주택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고시원은 이렇게 원룸으로 임대를 많이 주는데요. 고시원 내부에는 치사시설을 둘 수가 없습니다. 이제 공용 주방을 두게 되죠. 이렇게 고시원 내에 치사시설을 두는 것도 불법이고요. 또 그 1층 그 주차장을, 이런 경우도 흔히 있는데 1층 주차장을 일부를 원룸으로 꾸며서 거기를 이제 임대를 주는 경우도 있죠. 이런 것도 이제 시설 불법 변경에 들어가기 때문에 다 불법 위반 건축물입니다. 또 세대 쪼개기, 이런 것들은 이제 어디에 흔히 볼 수 있냐면요, 택지지구에 가보면 다가구 주택을 지을 때 그 가구수 제한이 있습니다. 어디는 5가구, 어디는 6가구. 원래 다가구 주택은 19가구까지 지을 수가 있는데, 이 택지지구에서는 제한이 있어요. 그런데 내 땅이 80평, 100평인데 4가구, 5가구밖에 못하면 이게 임대가 나가도 임대를 충분히 못 받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2세대, 3세대로 이렇게 쪼개가지고 불법 쪼개기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세대 쪼개기도 당연히 이제 불법입니다. 또 하나가 이제 면적의 초과인데요. 다가구나 다세대는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로 지어야 됩니다. 이게 초과가 되면 불법이죠. 또 고시원 같은 경우는요, 500제곱 미만, 하나의 건물에 500제곱 미만, 즉 150평 이상이 되면 이것도 다 불법이죠. 면적 초과입니다. 또 다주주택은 연면적 330제곱미터까지 가능하거든요. 즉 100평인데 이게 초과되면 이제 불법이죠. 이렇게 면적이 초과된 부분도 다 불법 건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이제 무단 중축, 이것도 좀 흔하게 볼 수 있는 스타일이에요. 어떤 것들이죠? 옥상에 보면 옥탑방이라고 있잖아요. 원래 보통 거기 이제 물탱크실이 있는 경우들이 많은데,
요즘 이제 물테이크를 안 두잖아요. 그래서 그 옥탑방을 일부를 원룸으로 개조해서 이제 임대를 주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부분도 다 이제 불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 말고도 이제 다양한 사례들이 있는데 우리가 쉽게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사례들을 이제 보여드린 겁니다. 사진을 보시면 베란다 불법 확장을 보여주는 사진인데요. 대체로 그 일조권 사선 제한 때문에 그 꺾이는 부분을 확장을 합니다. 여러분들 주택가에서 보시면 흔히 보실 수 있는 겁니다. 대체로 이제 4층, 5층 되는 윗부분에 이렇게 이제 확장되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이제 무단 용도 변경 부분이죠. 아까 고시원 같은 경우는 내부에 치사 설비를 못 둔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이제 준공 후에 이렇게 두는 경우 다 이제 불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건 이제 뭐냐면 세대 쪼개기예요. 여기 이제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세대가 두 개로 나눠져 있죠. 이렇게 겉에서는 하나인데 내부에서는 이제 두 개로 쪼개져 있는 거 또는 세 개로 쪼개져 있는 거 이런 것들은 이제 택지지구에 가구수 제한이 있다 보니 이런 불법들이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뭐죠? 네, 옥탑에 여기 문이 보이죠? 네, 옥탑방을 만들어 놓은 거죠. 이런 것들도 다 대체로 우리가 불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이런 불법 건축물은 어떻게 걸리게 될까요? 누가 찾아와서 보고 다 검사를 하는 걸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크게 이제 두 가지 원인으로 걸리게 됩니다. 첫 번째는요, 항공사진에 찍혀서 걸립니다. 요즘에는 과학기술이 발전해가지고요, 이 항공사진을 다 찍어요. 근데 없던 부분이 생겨나면 이게 딱 표시가 나잖아요. 이제 이런 경우에 이제 걸리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주변에서 민원 신고가 들어온 경우. 이러는 거죠. 저기 불법했어요. 옆집에서. 그래서 옆집하고 사이가 안 좋으면 이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항공사진에 찍혀서 또는 주변에서 민원 신고가 들어와서 걸리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 불법 건축물 확인 방법, 시청자 여러분 이런 거 어떻게 확인을 할까요? 불법 건축물이 현재 있는지 없는지. 네, 건축물 대장을 떼보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건축물 대장인데요. 건축물 대장 맨 앞부분 우측 상단에 위반 사항이 있으면, 그러니까 불법 사항이 있으면 이렇게 위반 건축물 해서 딱 씌워져 있습니다. 확인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부분에 위반이 있는지, 언제 걸렸는지, 이것은 이제 뒷장에 보시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몇 년도, 몇 월, 건축가에서 어떤 부분이 무엇 때문에 걸렸는지 이 내용을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위반 건축물이 현재 걸려서 있는 것은 이렇게 건축물 대장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우리가 불법 건축물로 걸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좀 전에 사례자처럼 이분도 10개월 전에 샀는데 이행강제금 통지서가 날라온 거죠. 그죠? 걸리면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지자체별로 차이는 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위반 건축물이 있다고 해도, 불법이 있다고 해도 뭐 바로 불법 건축물이 되는 게 아니고요. 한 2회에서 3회 정도 철거 시정 명령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이걸 무시하고 계속 있으면 불법 건축물이 돼서 이제 그때부터 이행강제금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자꾸 제가 이행강제금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행강제금이 뭘까요? 자, 이건 뭐냐면요, 이 시정명령을 아까 받았는데 이것을 무시하고 있으면 이행하지 않는 자한테 부과하는 일종의 벌칙금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이제 이행강제금인데요. 이것은 이제 건축법에서는요, 1년에 2회 이내로 부과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뭐 일반적으로는 한 1년에 한 번 정도, 내가 불법 건축물로 돼서 위반 건축물로 등재가 되면 한 1년에 한 번 정도 일정 금액이 부과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럼 우리가 이렇게 위반 건축물로 걸리게 되면 이행강제금이라는 범칙금이 나오게 되는데 이걸 계속 낼까요? 네, 계속 내는 경우도 있고 일정 기간만 내는 경우도 있어요. 여기 보시면요, 이행강제금 이제 적용 기간인데요. 베란다를 불법으로 확장하는 경우, 이게 가장 흔한 스타일이잖아요. 그런데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미만의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는 최대 5회 미만으로 부과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 또 연립주택 같은 경우 5회 미만으로 부과되는 게 일반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는 아무리 다세대 주택이라 할지라도 기한이 없다는 거죠. 즉 계속 나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단으로 용도 변경을 한 경우도 기한이 없고요. 또 다세대 내지 다가구를 세대 쪼개기도 기한 없이 계속 냅니다. 또 옥상에 옥탑밥을 만든 경우, 또 고시원에 개별 치사시설을 한 경우, 이런 것들이 다 기한이 없어요. 즉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미만의 다세대 주택, 연립주택 내지는 도시형 생활주택 외에는 모두 다 기한에 제한 없이 계속 낸다는 겁니다.
주택가에 가보면요, 의외로 이런 입안 건축물들을 우리가 흔하게 볼 수가 있어요. 왜 이렇게 흔하게 입안 건축물들이 많은 것일까요? 네, 그 이유는 이제 첫 번째, 아까 다세주택 같은 경우는 5회 미만으로 부과를 하고 보통 이제 양성화를 해줍니다. 이제 또 하나는 바로 이겁니다. 이행 강제금을 내는 것보다 여기서 얻는 이익이 더 크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예를 들어서 옥탑방에 내가 입안 건축물을 하나 원룸을 만들었는데 불법이긴 하지만 거기서 월세를 받을 수가 있잖아요. 만약에 40만 원이라고 하면 월세가 1년이면 480만 원이에요. 근데 여기서 나오는 이행 강제금이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라고 하면 그 100만 원을 내고도 한 380만 원 남잖아요. 이런 경우 때문에 이런 이제 입안 건축물들이 많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이제 입안 건축물, 아까 제가 양성화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여기 보시면 특정 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도시법에 의해서 이런 입안 건축물을 이제 양성화를 해줍니다. 어떤 것들을 양성화를 해주냐면 세대당 전용면적 85제곱 미만의 다세주택,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죠. 전용면적 85제곱미터 미만의 다세주택 내지는 연립주택, 이런 것들은 양성화 기간 대체로 딱 정해져 있지는 않은데요. 5년 전후해서 양성화를 해줍니다. 즉 이거를 불법이 아닌 이제 합법화를 해준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연면적 165제곱 미만의 단독주택, 또 연면적 30제곱 미만의 다가구주택들이 있는데 이것은 그 양성화 기준은 요거 두 개는 이제 다소 시기마다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대체로 요 1번인 전용면적 85제곱 미만의 다세대 주택은 딱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대체로 5년 전후로 해서 양성화를 해준다는 거죠. 즉 합법화를 해준다는 뜻입니다. 오늘 당신께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네, 제가 오늘 불법 입안 건축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조만간에 또 앞으로 부동산을 구입할 계획이 있다고 하시는 분들은요, 내가 살려는 부동산에 불법 입안 건축물 사항이 있는지를 꼭 확인하셔야 돼요. 자, 두 가지 방법으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어떻게 확인한다 그랬죠? 네, 건축물 대장을 떼보면 맨 앞장 우측 상단에 입업 건축물이 있으면 입안 건축물에서 딱 찍혀져 있어요. 그렇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자, 두 번째는요, 근데 이게 걸리지만 않았다 뿐이지 불법 사항이 있는 건축물들이 많이 있어요. 어떻게 확인하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는데 그 사례들을 여러분들이 직접 이제 확인을 하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하기 힘드시면 주변의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으셔서 내가 구입하려는 부동산이 입안 또 불법 건축물 사항이 있는지를 꼭 확인하시고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가 이런 불법 입안 건축물을 사게 되면 비교적 그냥 간단하게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좀 간단하게 끝나지 않고 복잡한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1부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2부에서는 어떤 걸 할 거냐면요, 우리가 불법 건축물로 나오게 되면 이행 강제금이라는 게 내게 되는데 이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얼마나 내는지 궁금하시죠? 네, 2부에서는요, 이게 실제로 걸렸다고 우리가 가정을 하고 얼마 정도가 나오는지 계산하는 방법을 알기 쉽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자, 2부에서 뵙겠습니다. 네, 오늘 정보 도움이 좀 되셨나요? 앞으로 이런 정보 계속 받아보실 분은요, 여기 구독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은 제가 추천하는 영상입니다.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